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전공 모의고사 해설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갑니다.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죠? 그죠? 3번에 분할 후에 필지를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죠.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니까 부번이고 합병은 필지가 지번이 줄어드니까 본번이죠. 그죠? 본번. 4번에 보니까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 이게 틀렸죠. 그죠? 최종 순위가 아니라 선순위죠. 여러 개가 합병을 할 때는 하나만 해야 되니까 본번 중에 앞번호를 쓰죠. 뒷번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리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에 도면에 등록하는 지목의 보호 표시가 옳은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학교 용지는 학을 써죠. 그죠? 교가 틀렸어요. 공장 용지는 장을 써죠. 공이 틀렸어요. 그죠? 하천은 천이죠. 그죠? 하가 틀렸어요. 유원지는 원이죠. 원. 유가 틀렸어요. 주차장은 차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하나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한다. 그걸 알아야 되고,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는데 이때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24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4개.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죠. 그래서 공장용지의 장,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 주차장의 차.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에 지목이 잡종지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일정한 운송한다. 잡종지 맞죠? 그죠? 두 번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맞아요. 그죠? 맞아요. 3번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이거는 임야죠. 그죠? 임야 틀렸어요. 리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거는 임야죠. 그죠? 임야.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하는 거는 이게 생략이 돼 있다면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잡종지죠. 그죠? 그런데 원상회복이 들어가면 임야죠. 임야. 자, 미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폐차장의 지목은 잡종지가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여기 보면은 경계 결정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면 상단부 틀렸죠. 그죠? 중앙이 되죠.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도로구개 등의 토지의 절토는 하단부가 틀렸죠. 그죠? 상단부가 되죠. 그죠? 해면과 수면에 접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틀렸죠. 그죠?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이죠. 그죠? 5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이 틀렸죠. 그죠? 하단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이래 놨죠. 여러분들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죠. 도면에는 등록 안 하죠. 이번에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죠.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죠.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때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두 개를 꼭 기억합니다.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아요. 세 번째, 공시지가 있죠. 이거 토지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자, 근데 지목이 났죠. 그럼 이때는 이제 토지대장에도 등록을 하고 지적도에도 등록을 하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에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지적도에만 등록을 하고 토지대장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러면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보면은 지리공부 보관 및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서 1번에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틀렸죠. 그죠? 자, 우리가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지번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지적공부 반출이에요. 이 세 개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결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에요. 그럼 2번은 틀렸네요. 그죠? 3번에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도공부의 열람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죠. 여기서는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도공부를 멸실훼손에 대비해서 복제.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는 거는 지적 파트에서 복제는 두 번이 나오죠.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하죠. 지적소관청이.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도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죠. 국장이. 5번에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죠.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 이렇게 나왔죠. 자, 지상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틀렸죠. 그죠? 왜? 지상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오죠. 그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오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맞죠? 개별 공시지가 오죠.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죠. 가격. 이 부동산의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보상 틀렸죠. 그죠?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 보상이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니은, 뒷글, 리얼.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에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래 나오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인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회의일 시 장소 심의 안건은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하느냐? 5일 전까지 통지를 하죠. 그럼 여기서는 5명 이상 10명 이하 2분의 1 5명이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르공무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1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1번하고 3번하고 만약에 묶어본다면 3번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관서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틀렸죠. 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여기에 등기 관서에서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등기 관서에서 접수한 날이 아니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에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에 지르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한 것에서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토지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면 세 가지를 공부할게요. 토지 소유자 하면 O, 토지의 표시하면 X. 자, 두 번째.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X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게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오죠. 그럼 여기서는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고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래 정리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답이 나오네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거든. 1번에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며 20일 이상 공고한다. 틀렸죠. 그죠? 2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그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이죠.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기서 조심할 때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신청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통지한다. 5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5번에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병할 수 있다. 자, 조심할 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되죠. 그러나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지적삼각 보조점은 시도리사 틀렸죠. 그죠?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지적소관청. 두 번째,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 청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죠.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지만 보조점, 도근점, 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소관청입니다. 4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의 등본과 발급하라.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는 틀렸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 도근점이죠. 지적 청량 수행자 틀렸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지적 삼각점인지 지적 삼각 보조점인지 지적 도근점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지. 관리도 지적 소관청이 하고 열람 발급도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적 삼각점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죠. 시도지사. 그런데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 소관청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에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자, 12번이 먼저 풀어야 되겠네요. 12번에. 자, 우리가 좀 전에 11번을 풀었네요. 그럼 12번입니다.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틀렸죠. 그죠?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그럼 이거는 X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적청량적부 재심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맞죠. 그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준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5개도 외워야 되죠. 그죠?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징계, 양성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의 등기 파트네요. 그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에 열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때 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등기 기록이냐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냐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 열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탁 원부는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죠. 그죠?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다.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이 있죠. 그럼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돼요. 되는데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급해 주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에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못 나가요. 신청 정보는 나갈 수 있죠. 그죠?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 맞아요. 그죠? 자, 5번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리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 틀렸죠. 그죠?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 둘 때 대지권 등기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냐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대지권 등기는 자 정리합니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을 하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에 등기 의무자가 맞는 것으로 묶은 것 일어났죠. 1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갑이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2번에 환매특약 등기할 때 매도인은 권리자죠.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할 때는 매도인은 권리자, 매수인은 의무자죠. 틀렸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할 때 지상권자는 권리자죠. 지상권자는 권리자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요역지 소유자는 권리자죠.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죠? 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자 이 사람은 의무자가 맞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갑을이죠. 그죠? 갑을. 그러면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갑을 저당권자, 을은 저당권 설정자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지. 그런데 이걸 말소를 하잖아요. 그럼 을이 의무자가 되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의무자가 맞는 거니까 기억, 미용.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 사항 중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환매 특약 등의 매매 대금, 매매 비용 돈이죠. 그럼 필요적이죠. 환매 기간은 시간이죠. 임의적 기재죠. 그죠? 2번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권 최후의 채무자는 맞죠. 변제기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3번에 전세권 설정될 때 목적과 범위, 목적이 틀렸죠. 그죠?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그죠? 4번에 대위 등기할 때 채권자, 채무자, 대위원인 오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권리 질권에 등기할 때 채권액, 채권 최고액 돈이죠. 채무자죠. 변제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임의적 기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의 그림을 보면은 갑을병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부 소유자는 갑으로 남아있어 병이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을병.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을하고 병하고 매매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죠. 그죠? 그럼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 채무자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대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세 번째,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도 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5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해봅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이 말은 병이 있잖아요. 이 등기하죠. 그 다음에 이 등기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따로 들어도 되느냐?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해도 되느냐? 그건 당연히 됩니다. 왜? 이 계약과 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잖아요. 따로 해도 돼요. 5번에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틀렸죠. 그죠? 자, 보세요. 을이 등기를 안 하면 병이 대위 신청하거든.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면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때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병이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죠. 그죠?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갈게요.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거든. 1번에 등기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바로 답이네요. 그죠? 1번은 O죠. 자, 2번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점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2번하고 5번은 항상 끝을 묻습니다. 집행정이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 이의신청이 들어봤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기간에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을 하면은 이의신청을 받아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이의신청자에게 보낸다. 이의신청은 법원에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다가 보내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 요 서가 틀렸죠. 그죠? 결론은 이의신청은은 지방법원에다가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한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에 수인의 수탁자는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합유가 있고 합유, 신탁 등기 이런 거 나오죠. 그럼 합유는 합유자가 변하면 지분이 변했죠. 지분이 변했다면 이전 등기하느냐 변경 등기하느냐 할 때 결론은 공유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예요.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거든. 그럼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변경을 합니다. 그럼 요 지문에 합유 명인 변경이라고 하면 O,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은 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O입니다. O. 두 번째,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 틀렸죠. 그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거든.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답은 바로 2번이네요. 공유물 분할이 확정되면 그 소송에 대한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자는 안 됩니다. 원고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안 돼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거든.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따라서 피고도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유할 때는 지분을 적어야 한다. 당연한 이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병행되는 공동. 요거 조심합니다. 단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거를 공부하는 방법은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 갔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면 18번에는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에 용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요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등기는 자, 등기는 공동 틀렸죠. 그죠? 그럴 때
성역지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에 지상권 설정된 신청 정보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한다. 맞네요. 그죠? 공유 지분의 전세권은 각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지분에는 용익권이 안 되지. 여러분들, 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토지와 건물이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하는 수익 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얼에 1필에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에 토지대장 틀렸죠. 그죠?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낸 전세금을 할 때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오죠. 그럼 여기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할 수 없어. 그럼 여기는 O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을 물었다면 니은과 미음.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볼게요. 20번에 소유권이든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죠. 방 한 칸에 대한 소유는 불가능하나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든 할 수 있다. O가 되네요. 그죠? 두 번째, 등기관은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그러면 이전되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럼 4번에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랍니다.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틀렸죠. 그죠? 거래가액은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죠.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전유 부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틀렸죠. 그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죠. 일동. 전유 부분에는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건물의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죠? 그죠? 3번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맞는 말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3번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거래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대지권 등기를 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60일 이내 대지권의 변경, 대지권은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는 60일이 아닙니다. 1월이죠. 그죠? 1월. 토지 소유권이 대리권인 경우에 대리권의 뜻에 등기가 되는 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죠.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에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이네요. 옳은 거.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는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조심합니다. 가등기에 가압류는 됩니다. 가압류에 가등기는 안 됩니다. 가압류는 촉탁을 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가등기의 가압류. 가등기의 가압류는 O, 반대로 가압류의 가등기는 X. 두 번째,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3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제3자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수인의 가등 1인의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없다가 틀렸죠. 지분만의 본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요. 그죠? 3번에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의 임차권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그죠?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죠?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첨부해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익증명서, 금인, 거래가액이거든. 거래가액이다. 결론입니다. 가등기 때 제출하느냐, 본등기 때 제출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제출합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서나 금인이나 거래가액은 본등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데도 왜 제출하느냐.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그죠? 여기서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옳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23번에 부기등기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이리 났죠. 1번에 약정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부기등기 하죠. 기억은 오네요. 그죠? 2번에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만약 소유권 이외의 이전이라면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조당을 갑액에서 을로 이전하는 건조당권 이전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가등기라는 말 자체,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가압류죠. 소유권의 가압류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부기등기가 되죠. 그러면 기업과 디귿과 미업.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등기가 등장을 했네요. 그죠? 멸실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땅 주인은 갑이에요. 건물 주인은 을이에요. 을.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불타버렸거든. 그러면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그럼 을이 멸실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럼 을이 안 해? 그러면 땅 주인인 갑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토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먼저 지적소관청에 멸실을 신고하여 대장을 첨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5조. 자,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정리했던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서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표제부죠. 멸실등기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항상 대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간에 멸실등기를 할 땐 등기기록증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한다. 맞죠? 그죠? 자, 그럼 4번으로 가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게 저당권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 명인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며 멸실 등기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여러분 잠깐만, 만약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거든. 그럼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갑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멸실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에게 멸실 등기한다는 뜻은 알려는 준다. 그 대신 조심할 때 이 사람의 성낙서가 있어야 멸실 등기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표제부에는 성낙서가 필요 없어요.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월 이내에 틀렸죠. 그죠? 지체 없이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1월 이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라는 말은 있던 집이 불탔다는 말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집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